세상을 잠재우듯 포근히 뒤덮은 새하얀 눈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숨쉬듯 피어나는 생명력. 눈 닿는 곳곳 그림 같은 풍경과 편안한 여유가 따뜻하게 반겨주는 일본 홋카이도. 지금 그곳으로 떠나보자. 김포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도쿄 하네다를 경유해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에 도착했다. 홋카이도만큼이나 겨울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오모리. 온통 하얀 옷을 입은 길은 마치 설국으로 통하는 통로처럼 느껴진다. 아오모리는 연평균 강설량이 6m가 넘고 1년 중 3분의 1이 눈이 내린다. 눈의 도시 아오모리에선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명물이 있다. 고드름을 주렁주렁 단 채 꽁꽁 얼어붙은 이 낡은 열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운행한 지 무려 100년 가까이나 되었다는 이 열차. 무척 궁금하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내부. 그런데 안쪽에서 눈에 띈 건 아주 오래된 난로다. 보기와 달리 엄청난 열기를 뿜어대는 이 난로의 연료는 바로 석탄. 객실한 석탄 난로 때문에 스토브 열차라는 애칭을 얻었단다. 1930년부터 운행해온 스토브 열차는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옛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눈의 도시 아오모리의 명물이다. 이 열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석탄 난로에 구워 먹는 이 오징어다. 창밖의 설경과 함께하는 오징어와 사케 한 잔. 과연 이 조합은 어떤 맛일까? 美味しいです。非常に美味しい。味맛있어요. お酒とちょうど合う。テレビで見て一度乗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非常に風情があるのでね。 아름다운 설경에 압도되고 추억으로 향수에 젖는 스토브 기차 여행. 시리도록 하얀 눈밭과 그 속을 지나는 기차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절경을 이룬다. 오늘도 열차는 사람들의 뜨거운 기대와 감성을 싣고 추억을 달린다. 예뻤어요? 아오모리를 진짜로 즐기려면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그곳을 향해 찾아가는 길. 사람 키보다 높이 쌓인 눈 때문에 이 차량이 아니고는 갈 수도 없는 깊은 계곡 속에 자리한 숨은 온천이다. 온천 애호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온천 중의 하나인 이곳은 하코다산 가까이 시라카미 산지의 계곡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1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일본의 시인 이와 요오가카가 개척한 후
다수의 문인들이 작품 구상을 위해 자주 애용한 곳이었다고 한다. 불편해 보이지만 번잡한 현대 문명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쉬고자 하는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걸린 호롱불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ここは温泉が湧いたのは昭和4年ですから、まず90年以上前に温泉が見つかって、でこのお宿としては、50周年、去年で50周年を迎えています。でその最初の時は当然電気とかないので、そのが一番最初ランプで、それをずっと継承してるっていう使い続けてるっていうのが一つの理由です。 오늘 내가 하룻밤 지낼 방이다. 호롱불이 밝히는 다다미방이 낯설지 않고 편안하다. 한쪽엔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가운이 준비돼 있다.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이곳에서 창가로 보이는 멋진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난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이곳에서의 하룻밤이 무척 기대된다. 깊은 산중 호롱불 속에서 즐기는 온천욕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특히 여기 온천수는 신경통, 근육통에 좋다고 입소문이 나 있단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편안한 것이 아닐까 싶다. Really good too, but this is so hot. So hot. Yeah. Yeah. Feel good. We really like this place, Yeah. and this place is really traditional and classic. Get a vibe of the technician things from city. This stuff to stay here and calm down our mind, our feeling, our thought. 여독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온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묘미가 바로 식도락이라는데 과연 어떨까?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돈다. 간소하지만 신선한 현지 채소와 산나물, 해산물로 만든 맛있는 아오모리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별미는 바로 이 민물고기 꼬치구이. 이곳 계곡에서 직접 잡은 고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숯불에 구운 생선 맛이 담백하고 고소하다. 이곳의 하룻밤이 벌써 아쉽다. 아오모리의 짧은 여정을 끝내고 다음 여정지인 홋카이도로 떠난다. 그리고 도착한 이곳은 홋카이도의 해안 도시 아바시리. 북위 44도, 러시아와 맞닿은 최북단에 위치해 겨울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아바시리는 러시아에서 떠내려오는 얼음 덩어리 유빙을 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유빙은 1월 이후 조금씩 내려오는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오늘 유빙을 보는 행운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바다 위를 뒤덮은 건 하얀 얼음 덩어리, 유빙이었다. 아모르강과 캄차카반도, 사할린 사이의 오호츠크해에서 내려오는 유빙은 보통 1월 말에서 3월 초에 주로 볼 수 있고 2월에 절정을 이룬다고 한다. 거대한 유빙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은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 내친 김에 유빙 걷기 체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다이버들이 입는 잠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체험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인데 하루에 총 4번 진행된다. 초등학생 이상은 약 6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유빙 워크라고 해도 그저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물속에 빠져도 그저 상쾌하다.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쑥 빠졌어. 놀라운 대자연의 품에서 만끽하는 진정한 자유로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향한 곳은 아바시리에서 차로 1시간 30분 떨어진 도시 구시아로. 이곳엔 일본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라멘집이 자리하고 있다. 매장 안을 들어서니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찼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간장라멘. 딱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라멘.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여러 해산물을 푹 우려냈다는 국물은 시원하면서도 그 맛이 일품이다. 맛있다. 이 고기 국물처럼 되게 텁텁함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엄청 진하고 멸치 육수 같은 그런 이 해산물 냄새가 향이 나고 되게 맛있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할 시간.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안개로 둘러싸인 한 산이 눈에 들어온다. 안개로 착각했던 게 알고 보니 활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였다.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자랑하는 이 산의 이름은 이오산. 원주민어로 벌거숭이 산이라 불리는 활화산이다. 이오산은 한때 홋카이도에서 제일 가는 유황 채굴지였던 곳으로 24시간 내내 유황 연기와 수증기, 화산가스를 내뿜는다. 실제로 이오산은 지난 2018년 무려 250년 만에 뜨거운 화산 물질을 분출하기도 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연기를 보고 있으니 마치 금방이라도 끓어 넘칠 것 같은 냄비 뚜껑 위에 있는 기분이다. 특히 수증기가 나오는 지점마다 눈에 띄는 건 땅에서 분출된 노란색의 유황이다. 외계 행성 같은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보니 마냥 신기하다. 산자락을 조금 더 둘러보니 이번엔 물웅덩이가 눈에 띈다. 이오산의 온천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가면 구시아로 호수가 나타난다. 구시아로 호수는 화산성 함몰로 인해 생긴 칼데라호로 일본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그 둘레는 약 57km, 최대 수심은 약 125m에 달한다. 구시아로 호수는 모코토 산이 둘러싸고 있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그런데 이곳을 좋아하는 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다. 이 백조들도 노천 온천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겨울 내내 여기서 보내니 말이다. 이런 진 풍경에 구시아로 호수는 백조의 호수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한다. 잔잔한 호수와 고즈넉한 백조는 그 자체로 무척이나 평온한 느낌을 준다. 이번엔 구시아로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 소운쿄로 향했다. 숙소 창 밖으로 화려한 조명이 눈에 들어온다. 한밤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곳, 바로 빙폭 축제 때문이다. 빙폭이란 얼어붙은 폭포를 말하는데 소운쿄의 유성폭포와 은하폭포가 이 시기에 얼어붙기 때문에 자연스레 축제로 이어졌다. 겨울의 소운쿄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대부분이다. 기이한 대형 고드름이 잘 나올 최적의 환경인 셈이다. 그리고 이는 밤이 되면 환상적인 조명으로 재탄생한다. 매서운 추위 덕분에 진귀한 관광 자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고드름을 깎아 사람들이 다니기 쉽게 만든 이곳은 먹거리조차 평범한 게 없다. 이글루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이 얼음덩이는 독특한 장식에 활용된다. 재료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이는 손길에 요리는 이미 하나의 예술이 된다. 北海道は雪国だから、鎌倉というイメージで、それで刺身も冷たく提供できるし、そういう感じでやりましたけど。 요리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작품 같다. 담백한 샤브샤브에 굽는 소리까지 맛있는 부채살구이의 조합. 거기에 신선한 회까지. 신선이 따로 없다. 이 이글루에 담겨 있으니까 시원한 맛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홋카이도 서쪽 도시 아사히카와로 향했다.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 역시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다.
길에서 목격한 특이한 광경. 트럭에 가득 실은 건 다름 아닌 작은 눈사람.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주민들은 지역의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마도 눈사람이 활용되는 모양이다. 팔에 깃발까지 끼우고 나니 눈사람은 멋진 조형물로 변신했다. 눈축제 준비가 한창인 행사장. 놀라운 건 이 눈 조각상 모두 지역 주민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전문 예술가들 못지않은 정교한 솜씨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여기 쓰인 모든 조형물은 이곳에 내린 눈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용을 표현한 이 작품은 입에 물고 있는 여의주부터 매서운 눈, 그리고 피부 비늘 하나하나까지 마치 살아 움직일 것만 같다. 1960년부터 시작돼 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아사히카와 겨울축제. 코로나19로 한동안 멈췄다가 올해 다시 3년 만에 문을 열었다. 얼마나 기다렸던 축제였는지. 개장하자마자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는 주인공은 바로 이 아기들이다. 어딜 가나 축제에선 긴 줄이 빠지지 않는 것 같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 썰매 때문인가 보다. 여기 눈 미끄럼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니 줄이 길게 늘어설 만도 하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네. それをどうにか有効活用できないかっていうので始まった本当に市民が手作りで始めたお祭りっていうのが特徴の一つですね。 겨울을 차분히 녹이는 사람들과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난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겨울 여행. 다음 겨울에도 꼭 다시 오리라 마음먹은 여행이었다.